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송산 토복부동산 토복중개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정보는요, 토지 정보입니다. 토지 투자.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12가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런 땅들은 정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이런 땅들에 현혹되어서 땅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땅은 좀 멀리 하셔서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는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 취락지구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투자 가치가 높은데요.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이용 규제 서비스에 들어가서 지번을 쳐서 나오는 정보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그린벨트 개발을 묶어놓은 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땅들은 정말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투자 안 하시는 게, 절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인근에 송산역 주변에 논, 밭, 임야들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의 땅들은 멀리 하시고, 투자를 추천받는다고 누가 추천해 주시면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대로 내 후손들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구매를 하시고요, 매매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정말 좋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땅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법에 나오는 보전산지 중에 공익용 산지입니다. 공익용 산지의 경우에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산지의 종류에 보전산지,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가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는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채종림과 시험림이 있습니다.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적한 산림이나 수목은 채종림이라고 하고요. 시험림은 농과대학, 학술단체에서 시험 연구를 위해 가꾸는 숲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업용 산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익용 산지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공익용 산지는 자연 생태계 보존, 산지 경관 보존,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로는 사찰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보호구역의 산지,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산지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보존산지 이외의 산지들은 준보존산지라고 하는데요. 준보존산지의 경우는 투자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오톱 1등급 토지. 비오톱 토지는 서울특별시에만 지정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가 결합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 장소를 의미합니다. 비오톱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화천, 화단 등 도심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 서식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동식물을 위한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토지들은 관악산이나 그런 산에 동식물을 위해서 지정한 토지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토지 세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화지입니다. 네 번째 선화지인데요. 선화지는 토지 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 흔히들 보시는 송전탑, 그리고 철탑, 네, 이런, 철탑이나 송전탑이 지나가는 그 밑에 있는 토지들은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는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12번째 중에 네 번째로 선화지가 있습니다.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혐오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토지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묘지, 공동묘지, 그리고 축사용지, 상수도, 오염, 낙골당 같은 추모공원, 쓰레기 매립지 같이 혐오시설이 인근에 있는 토지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는 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농지 중 인삼밭이 투자하시면 안 되는 땅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농지는 전답 과수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농지 투자로 토지 투자를 통해서 작게는 몇 배, 많게는 몇십 배 토지 투자 효과를 누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농지 투자할 때도 인삼밭처럼 인삼이 심겨져 있는 다년생 식물이 재배 중인 밭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인삼밭이 심어져 있을 때 수확이 끝나기 전 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에 철거 후, 인삼밭 철거 후에 잔금이 지급되는 형태로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작물은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으로 뭐 고추를 심거나 뭐 밭에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것을 심었을 때는 1년이 지나면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다년생 식물의 경우에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인삼이 6년근 인삼 뭐 이런 식으로 재배가 되기 때문에 뭐 6년 동안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야 중 소나무가 많은 경우 7번째입니다. 임야에 소나무가 빽빽히 심어져 있으면 소나무는 천연기념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벌채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서 벌채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임야를 매매하실 때는 소나무가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고 지자체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가 빽빽하게 조성되어 있는 곳은 토지 투자 시 하시면 안 되는 땅 7번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 중에도 경사도가 심한 경우입니다. 경사도가 20도 이상이면 개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이 경사도 기준이 틀리긴 한데요. 15도 이상인데도 있고 20도 이상인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자체의 경사도가 몇 도인지 다 확인해 보시고, 그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면 15도나 20도 이상 되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임야 매입하는데 결정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고 나서 이야기하셔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기 전에 임야는 토목 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경사도를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9번째는요, 맹지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아닌 타 지번에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맹한 토지라는 것이죠. 맹하다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맹하다는 의미일 것 같고요. 뭐 일명 헬리콥터 토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헬리콥터를 타고만 갈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 뭐 임야, 뭐 다양하게 맹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맹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기획부동산이나 그런 곳에서 맹지를 잘라서 매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시고 뭐 10년 동안 땅을 묶여 놓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맹지 사실 때는 맹지 탈출 방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맹지 탈출 방법을 통해서 투자 가치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잘 아는 사람이면 맹지에 대해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맹지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유 지분 토지입니다. 공유는 여러 명이 한 단위 수량의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공유 지분은 그 공유 토지 중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의 양, 일정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공유 지분 토지로 토지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유 지분 토지는 대부분 기획부동산에서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토지 매매를 거래를 합니다. 소액 투자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공유지분 토지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가보지도 못하는 곳에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정말 주의하시길 바라고, 공유지분 토지는 정말 잘 아시는 분, 정말 만약에 농지를 사는데 세 분이 정말 가족이다 그러면 공유지분 토지로 사셨다가 공유물 분할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공유지분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 자체가 아예 못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공유지분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나 이야기 되는 거고요. 일반 시골에서는 그냥 자기 땅을 가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개별 필지로 된 자기 땅을 소유하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11번째는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토지입니다. 바닷가에 가까이 있는 토지는 파도나 태풍으로 포락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긴 하나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런 토지는 본인이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가까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바다에 잠기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뭐 경치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매매를 하시면 좋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바닷가 가까이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 포락지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매를 절대 하지 않는 땅 11번째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은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의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로는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투자 시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처음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하고 용도도 중요하고 도로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매매할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매매해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하면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하고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까지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넣기 전에 반드시 토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각종 개발 호재를 틈타서 기획부동산에서 토지 거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일부 지역을 묶어서 기획부동산이 기승하는 것을 조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토지 투자 시에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부동산들은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인 명의가 수시로 변경되고 휴업, 폐업, 그리고 신규 법인 개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1, 2년이 지나면 땅을 판매하는 법인을 찾기가 또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주변에는 토지 컨설팅 업체들이 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잘 구분하셔서 기획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을 골라내는 능력을 키우셔서 안전한 투자가 되시길 바라겠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되어 있는 곳에서 계약하시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1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토지 투자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 주변 토지 투자 문의는 송산 토복부동산 토복중개사에게 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